혹시 그림 그리기 위해서 콜로소라든지 아니면 클래스 101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질러놓은 거 있습니까? 있죠. 그렇지. 자, 몇 개? 볼게요. 2개. 끝까지 다 보셨어요? 맞죠? 그쵸. 왜 이렇게 다 잘 맞아떨어지니? 자, 안녕하세요. 그림상담소 네 번째 민소디님을 모시고 네 번째 그림상담소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멀리 이제 캐나다에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좀 약간 글로벌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신청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엔 캐나다. 민소디님 이제 저기 새벽 지금 4시 좀 지났나요? 이제 5시에요. 이제 5시요? 네,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이렇게 시차가 꽤 나죠. 이 새벽에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림 상담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제 질문 중에, 그림은 언제부터 왜 그리게 되셨나요? 맨 처음은 뭐 어릴 때 다들 하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도 뭐 친구들이랑 뭐 만화 그림으로 돌려보고 코믹 메이플 스토리. 아, 코믹 메이플 스토리. 그 다음에 저거 그리스 로마시나 마법 천자문. 그러다 별로 안 그리다가 한 고등학교 때 타블렛을 사가지고, 근데 진짜 막 자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1년에 한 번씩 마음 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시간이 정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걸로 하겠다가 아니면 심심풀이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림 그리고 싶으실 때 이렇게 계속 그리신 거네. 그랬던 거죠. 음. 근데 늘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게 반복적인 게 없고 그냥 이게 산발적이어가지고 이렇게 1, 2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끊기고 바짝하고 끊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왜 끊기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계획을 세워서 바짝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힘 바짝 붙여서 하고 나면 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 그림이 늘고 있지 않다라는 실망감 때문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나서 어느 공부를 해야지 내가 나아지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 이제 그림 공부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제 뭔가 너무 이제 희미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뭔가 그림 공부를 하다가 그 체력과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도 떨어지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아예 멈추시거든요. 그냥 이거 좀 약간 매운맛으로 얘기하면은, 잘 그리고 싶은 욕망은 있는 상태, 약간 이걸 위해서 희생은 하기 싫은 상태. 정확하죠? 그렇네요. 그죠? 어차피 지금 본인이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페이가 꽤 괜찮아가지고 지금 그림 그리시는 분들 대부분 이게 절실함이거든요. 절실함이 대부분 원동력의 한 40% 이상은 차지할 거야. 지금 민소디님은 이거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그리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냥 내가 살짝 캥기는 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본인이 이제 그림 그리는 최종 목표, 여기서 2차 창작 만화, 취미 아니면 프리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고퀄리티로 덕질을 하겠다 이거거든. 그거죠. 근데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이지. 본인이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야 돼.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 본인이 투자를 하긴 하거든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 여유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힘든 일을 하러 갈 거거든.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아끼게 돼. 주저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에너지를 확 써버린 다음에 그냥 병원에서 엄청 빡셌어. 그럼 완전 그로기 상태로 넘어가거든. 그 다음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소심해지는 거지. 맞죠. 우리가 민소디님이 이게 하다가 그냥 내가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일단은 프로세스. 이제 공부를 하면은 얘가 얘랑 이어지고 얘가 얘랑 이어지고 이제 그 루트가 쫙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고, 느낌이라든지 이거를 좀 약간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크로키 하면 좋대, 스케치 하면 좋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민소디님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시작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되게 칭찬할 부분이거든. 그냥 just do it이잖아. 그냥 하잖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이런 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기초 지식을 쌓을 때 얘는 어디에 도움이 되고 얘는 어디에 도움이 되고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희미해가지고 저절로 안 하게 돼. 그러면은. 근데 이게 민소리님이 이게 너무 이제 내가 실패를 했고 뭐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대로 된 루트로 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외로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간혹 가다가 이제 혼자 독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 나오셨던 이제 민찬님은 미술학원도 되게 오래 다니셨고 재수도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림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되게 빨리빨리 좀 찾으신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국에서 누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근래 또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친구를 보여서 사귀었는데 친구도 이렇게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셨구나.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연습 많이 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거 잘하셨네요. 옆에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그 현상 체크예요. 그 다음에 병우쌤의 원화 상담소를 통해 개선하고 싶은 점. 자, 개선하고 싶은 점은 아무래도 루틴이겠네요. 12시간 근무를 낮낮 밤밤을 일하고 퇴근한 날 아침 포함 5일을 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맞춘 규칙적인 리듬은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아마 이제 뒤에 우리 루틴 잡는 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그냥 스케줄 관리 능력은 이거 인내력이거든요. 인내력. 이제 스케줄이란 건 뭐예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이걸 참아낸다 이거거든요. 그림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6시간에서 이제 8시간 동안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즐기는 이제 애정은 있어. 애정은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를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나가야 실력이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희생은 하기 싫다. 혹시 그림 그리기 위해서 콜로소라든지 아니면 클래스 101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질러놓은 거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자, 몇 개? 할게요. 2개. 끝까지 다 보셨어요? 맞죠? 그쵸. 왜 이렇게 다 잘 맞아떨어지니? 근데 이게 특별한 건 아니야, 솔직히. 근데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난 한 더 있을 줄 알았거든. 한 4-5개 될 줄 알았거든. 그림 그 공부 루틴 있죠. 뭐 세세하게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기초가 다질 정도, 차근차근 잘 다질 정도의 이제 그 흐름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흐름 잡아 드리면 뭐해? 이거를 이제 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기 만족이라서요. 자, 자기 만족. 근데 지금 욕심이 없거든? 근데 욕심이 많이 없어요. 야, 목표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희미해가지고 뭔가 이제 가늠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목표가 있어야 게임 해봤잖아요. 그 1쾌 돌잖아. 1쾌 돌면은 어때? 이제 아이템 이거와 뭔가 좀 가까워진 것 같다. 1쾌 다 돌면 이거 준다던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림에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새벽 5시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몇 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6시 반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7시부터 해가지고 19시까지? 여기서부터 말만 들어도 지친다.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이제 와가지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바로 누워서 이제 게임 안 해. 그치? 그리고 30분 그림.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30분 그림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시에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쭉 다음날 이제 또 5시에 일어나서 쭉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2번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죠 일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데이 오프 해가지고 데이 2부터 3까지 이렇게 잠깐 길게 시간이 있는 거죠. 여기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쉬고 있는 상태인데 내 머릿속으로는 여기가 쉬는 상태가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면은 여기랑 여기가 짧잖아요. 그쵸? 짧아가지고 이 심리 상태를 이렇게 늘려놨다라고 생각하면 돼. 심리적으로는 뭔가 여기에 뭔가 집어넣긴 뭔가 힘든 느낌. 여기서 출근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7시까지 일하고 이러고 와서도 이제 이거 1쾌를 바로 하고 자네. 그리고 1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심리 상태가?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구나. 헬 노잼 구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은 일주일로 나누지 마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산다 그래서 이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돌아가는 단위는 9일이야 9일.
그러면 내가 9일로 이제 기준으로 삼고 여기를 안식일로 줍시다. 그러면은 여기 뭐 이제 뭐 게임을 하시고 뭘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서 에너지가 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세요. 이게 중요한데. 보통 8시쯤에 일어나는 거. 8시쯤에 여기까지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푹 쉽시다. 그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심리적으로 다음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쉰 상태로 일하러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내가 이 끝에라도 뭘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효율이 안 나. 이때 뭐 그림 1시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푹 쉬세요. 이때 완전 빡세게 그림을 그리세요.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그리고 그날 내가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도 했으니까 이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고 잠드셔야 돼. 그림 1시간 하고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잠들지 말고 그냥 이때까지만 쭉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6, 7, 8, 9 이게 꽤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9일은 안 할 거야. 9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3일만 하세요. 3일만 이렇게 한번 짜봅시다. 이때랑. 참고했던 게 선생님 영상이거든요. 영상에서 뭐 하루에 4시간씩은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 기준이야. 일주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내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컨디션이 달라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한 번 가졌을 때 꽤 오래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구조를 짤 때, 자, 우리 다른 사람 일주일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시간을 뭐 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그러면 요렇게 밀도가 이렇게 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밀도를 이렇게 채우는 반면에 근데 지금 며칠 일해? 이틀 내리 일하고 잠깐 이제 여기 여유 여기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또 이틀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 좀 약간 데이 오프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민소디님은 계획이 뭐냐면은 요 중간중간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조금이라도 요렇게 계속 이제 하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계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효율로 따지면은 이 중간중간에 1시간이랑 이렇게 30분이랑 요런 것들이 오히려 효율이 없어. 효율이 없으니까 빼자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힘을 어디에 주느냐? 그냥 요 중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좀 여유가 있고 여기에 여유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6, 7, 8 여기. 그냥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한번 딥다이브 할 때 그냥 쭉 가라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잘 늘어요, 실제로. 이게 본인 상태에 이게 맞아. 여기에 꽉꽉 채우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그래도 자주 해주는 게 더. 근데 자, 우리 지금 이 루틴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 케이스는 지금 여기서 뭐가 있어? 이게 굵직한 스트레스 구간이 있거든. 그 딴 사람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가 몰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본인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돼. 스트레스 구간에다가 내가 얘 때문에 얘한테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때 하기 싫어져. 그러면 어때?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모든 흐름이 다 끊기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내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그림을 넣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리고 난 상태에서 그림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주변사한테. 당연히 지금 민소디님은 다른 사람 레귤러한 타입이 아니야. 지금 레귤러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장기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지속할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매일 하지 않아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충분하다. 내가 뭐 컨셉 아티스트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갈 만한 이제 그 퀄리티, 공부 퀄리티를 내가 뿜어주려면은 매일매일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분명히 이 일을 하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짜줘야지. 이 루틴을 2달 이상, 3달 이상 내가 이 루틴을 지켜냈을 때 이때부터가 민소디님이 그림 공부가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은 그냥 이 공부는 지금 이때 이거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조금 얘기만 해주면은 초반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초에 도움이 되는 학습이 저절로 맞물려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루틴을 잡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려 보셨잖아요, 그쵸?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경력자는 아웃풋을 꺼내는 거야. 인풋되어 있는 정보를 아웃풋하는 거예요.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이미지를 해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인풋돼 있는 걸 아웃풋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풋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지를 해석하려면은 내가 대부분 인체예요. 그쵸? 그리고 디자인이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물들. 내가 이거를 디자인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섭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내 머릿속에 인풋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재미가 있어야겠죠. 그럼 덕질을 하세요. 덕질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림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도 이해할 수 있고 흥미 유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인풋이에요.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섞여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은 아예 이제 보고한 거예요? 보고 하지도 않고 제 손이에요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형태에 대한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신기하긴 해. 재밌거든. 근데 두 번째, 괴롭기도 해. 내 모자란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아직은 머릿속에 정보가 많이 없구나. 그러면은 뭘 하면 돼요? 부단히 인풋을 하시면 됩니다. 인풋하는 구간과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해주는 구간을 정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거를 보고 내가 새로운 걸 꺼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걸 그리세요.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해보세요. 그것만 잘하셔도 그림이 빨리 늡니다. 그러면 모작 순서라든지 이런 거 좀 약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제 채널에 모작편을 보시면 되겠죠. 벌써 봤죠. 벌써 봤어요? 네. 그러면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흥미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이게 약간 포트폴리오 다 만들고 회사 갈 때쯤 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고 보내거든요. 진짜 처음부터 이제 그림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자기 걸 만들어서 회사에 가잖아. 진짜 프로가 된 거야. 그러면은 솔직히 공부라는 거는 모든 과정이 이거와 100% 똑같아. 네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분명히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 네가 처음 그때 그 느꼈었던 그 느낌과 해 나갔었던 그 과정을 고스란히 똑같이 해봐. 그러면은 너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또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이제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는 과정까지 이 학습의 프로세스를 익히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보물이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제 민소희 님도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보고 다른 걸 섭렵해 나가면서 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풍부하고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실력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듣고 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좀 하시고 싶은 얘기.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셨고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맞다. 그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목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제 팔로워 몇 명 만들기. 일단 그런 걸로 해도 되는. 당연하죠. 내가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약간 프리랜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이제 좀 약간 고퀄의 덕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장기 목표는 내가 뭘로 잡으면 돼? 외주 받기. 그리고 내가 2차 창작. 뭐 한 1화부터 한 10화까지 하면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단편이더라도. 목표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한번 해보세요. 단기라고 하시면요. 네. 공부할 때 그 3일 내에 아니요. 상대적인 건데 장기 목표를 어느 정도 이건 제 케이스예요. 저는 10년으로 잡았어요. 10년 금방 갔나? 저는 좀 약간 독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10년 목표 잡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그래도 그림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실제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죠. 저는 장기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에요. 난 80% 이상 이뤘어. 내 단기 목표는 연단이었어요. 내가 2013년에 딱 원화가 되고 나서 친구한테 딱 이랬어. 3년 동안 미친 듯이 그림 그려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볼 정도 네임드 될 거야 막 하면서 3년. 이게 내 단기 목표였어요. 그럼 연 단위로 이제 그림 그려야 되는 개수랑 그 다음에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페이스북이어가지고 그때 친구들 신청 많이 해줘가지고 친구 신청 꽉 차고 팔로워 막 이렇게 다 합치면 7,000명 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게 3년 동안 내리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불과 한 4개월, 3개월 만에 팔로워 다 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주는 정도까지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연단위 이제 목표하고 그 다음에 장기 목표까지 계속 와서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너무 짧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내가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조금 해보고 나를 판단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3개월도 내가 큰 변화를 느끼기에는 짧은 시간이야, 실제로는. 솔직히 크게 뭐 안 느껴져. 근데 3개월을 했는데 나한테 크게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 투자한 거는 아무런 빚을 보지 못해. 근데 내가 3개월 동안 투자한 거를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알았어. 그러면 분명히 내가 3개월 동안 더 투자했을 때는 이거의 2배가 되겠지. 믿고 가보자. 그러면 6개월 뒤에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게 효과가 꽤 난단 말이지. 1년이든 3년이든 그때 가서 내가 이걸 하고 나서 그때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항상 상상하는 게 좋아.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상상하면 대부분 그 근처로 갔어. 그리고 그 기대감 자체가 날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나에게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았어요. 똑같이 당연히 뭐가 변하겠어. 나한테 기대감이 없는데. 내가 좀 약간 나이 좀 먹어가지고 꼰대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은 외부 요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 환경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에 가야 되는 거고 외부 요건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소화해야 되는 거는 다 본인 몫이야. 근데 의외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눈치 보게 되고 그 과업을 이루면서 인생이 변화해 왔거든. 근데 그 루틴의 패턴을 내가 바꿔야 돼. 자기 주도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 이때쯤 되면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림 이 정도인데 그럴 수준이 될까요? 지금 모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잘 될 거라고, 내가 잘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장이 있었을까? 아니, 없어. 심지어 나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개지랄했어. 나는 좀 직업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또 바꾼다, 또 하지 말라. 출판사에 있을 때 팀장 달았는데 그냥 계속 하라고. 주변에서 하도 뭐라 그러길래 나 거짓말하고 1년 동안 친구도 안 만났어요. 흔들릴까봐. 그리고 내가 증명해내고 싶었어. 지금 친구들은 정말 애들이 되게 좋은 말만 많이 해줘요, 요즘에는. 옛날에 그렇게 욕했으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럴 수 있을 거라는 개런티, 보장이 있었어요? 없어. 그냥 딱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밖에 없었어. 내가 너무 이제 밑바닥이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 터널 안에 빛이 하나도 없는데 터널은 뒤로 가는 것과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두워도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은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들 많이 해주시고 민소진님도 이 새벽에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게 그림 그리시고 좋은 방향 그리고 좋은 루틴 그리고 내가 의지만 있으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염원하는 그 단계까지 분명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오늘 얘기한 것들 도움 다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금방금방.